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제대로 알기. 나는 일본 국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김한규. 송암 김한규는 1876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0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양반 신분이었으나 자세한 내력이나 성장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그는 여수통신주사, 한성부 주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과 다른데 고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고종 34년인 1897년 11월 20일 한성전보사 주사에 임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보사는 대한제국 시절 전기통신 사무를 관장하던 농공상부 산하의 관청을 말하는데 이후 그의 행적은 드러난 것이 없지만 11년 뒤인 1908년 대한협회 회보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발견됩니다. 대한협회 회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데 대한협회는 1907년 서울에서 조직돼 1910년 국권피탈 직후까지 활동한 정치단체로 대한자강회가 해산당하자 후신으로 남궁업, 오세창, 장지연, 지성영 등이 조직했습니다. 김한규는 당시로선 신문물에 속하는 전기통신 업무에 종사했고 또 구한말 대표적 계몽운동단체인 대한협회에서 활동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로선 상당한 식견과 근대문물의 밝은 지식인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1910년 경술국치 무렵 그는 천도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천도교는 한일 병탄조약이 체결되기 일주일 전인 1910년 8월 15일 만세보에 이어 또 하나의 기관지로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했습니다. 천도교회월보 창간 후에는 발행인 김한규 편집인 김원극 인쇄인 이교홍 인쇄소 창신관 발행소 서울대사동 소재 천도교회월보사로 나와 있어 김한규가 천도교회월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천도교회월보는 창간 2주 만에 국권이 피탈되어 제2호부터는 융이 대신 명치 연호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월보의 순환은 이미 창간 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8월 29일 한일합병이 공포되자 주간 이교훈 명의로 일제의 조선 침략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각국 영사관에 비밀리에 발송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경에 발각되어 김한규를 비롯한 천도교 간부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또 11월 2일부로 편집 겸 발행인이 차상학으로 교체되었지만 구금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는데 매일신보 9월 18일자에 천도교인 김한규 등 몇 명이 경무총간부에 피촉되었다가 제작일 풀려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편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천도교에 입문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주 손병희와 절친이었다는 주장이 있어 손병희를 통해 입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교 후 그는 봉도 법암장 등을 역임했으며 천도교와의 인연이 그를 민족 대표 33인으로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 천도교는 국권 피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감 이종희를 중심으로 전개한 범국민 신생활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 천도구국단 활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천도구국단은 독립운동 비밀조직 차원을 넘어 독립 이후 국가 건설에 대비한 수임기구 역할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말 제1차 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천도교는 본격적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추진했고 이듬해 1월 고종이 급사하면서 거국적인 민중봉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기독교, 불교, 색생 등 범민족 차원의 연대를 도모했는데 이 과정에서 천도교는 거사 기획에서부터 선언서 배포, 자금 동원까지 핵심적인 일을 도맡았습니다. 1919년 2월 20일 천도교의 권동진, 최린, 오세창 등 핵심 3인방은 기독교 측 대표인 남강 이승훈과 만나 민족 대표 33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해 권동진과 오세창은 천도교 측 민족 대표 인선에 나섰습니다. 천도교 측 민족 대표는 손병희를 포함해 15인이었는데 모두 손병희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인물들로 손병희가 일본 망명 시절에 맺은 인연으로 입교한 인물,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병희 휘하에서 활동한 인물 등이었습니다. 김한규는 49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기도회 종료 보고를 겸해 고종의 국장 참배를 위해 2월 25일 상경했는데 권동진 등으로부터 3일 독립만세 거사 계획을 듣고 찬동했습니다. 이튿날 2월 26일에는 제동 김상규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한 후 민족 대표로서 서명했는데 이 자리에는 천도교 측 민족 대표 13명이 모였습니다. 거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 밤에는 가회동 손병희 집에서 최종 점검 모임이 열렸고 김한규도 이날 모임에 참석했으나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아 회의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사 장소가 당초의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바뀐 사실은 이튿날 아침 오세창으로부터 듣고서 알게 되었는데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예정대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기독교 목사 4명을 제외하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29인이 참석했는데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에 이어 만세 삼창을 부르자 일경이 들이닥쳤고 민족 대표 29인은 전원 남산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습니다. 일경의 취조는 연행 당일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년 반에 걸쳐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그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후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그는 1920년 2월 마포 경성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태화관에서 연행돼 구속된 지는 3년 만인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을 했습니다. 이날 풀려난 사람은 서대문 감옥에서 풀려난 이종훈을 포함해 총 17명이었는데 이때부터 감옥 규정이 바뀌어 경기도 경찰부 사진반에서 나와 추록자들의 단체 사진을 찍었고 동아일보에는 17명의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추록 후 그의 행적도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는데 다른 민족 대표들의 경우 자신이 예전에 봉직했던 일터로 복귀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좀 달라서 4년 뒤인 1925년 10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근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완규 선생은 그동안 동두내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지난 5월 달엔가 충청남도 서산으로 이사를 하시사 거기서 남해 개간 사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그렁저렁 지나는 가시나 생활이 매우 구차하시답니다. 50평생의 락을 못 보시는 전생에 심흉이야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의 아드님은 아직 동두내에서 농사를 지으신답니다. 다만 그는 해방 후까지도 천도교와의 인연은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47년 11월 1일자 동아일보 인사란에 그가 천도교 총본부 도령에 임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종교 활동보다는 정치, 사회 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방 직후 민족의 번영과 지도자 개발을 목적으로 몇 사람이 민생협회를 조직한 바 그는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1946년 4월 5일 종로 YMCA 건물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성지부 결성대회가 열려 이날 고문으로 안재홍, 조소왕, 신익희, 홍명희, 김성수 등 5명이 선출되었는데 그는 지부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오세창, 권동진, 조소왕 등과 함께 독촉의 고문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서 그해 2월에는 3.1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33인 동지들과 함께 명예회장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초 이후에는 남한 지역에서의 단독선거와 그를 통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미국안을 통과시키자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백범이 이끄는 한독당은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했으며 좌익 진영 역시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했는데 3월 12일 민족진영은 7거두 명의의 단독선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김고, 김규식, 김창숙, 도성환, 조소왕, 조한구, 홍명희 등 쟁쟁한 애국지사들이었고 성명서 초안은 홍명희가 잡고 조소왕이 손질을 했으며 개별 서명을 받는 일은 김희안이 맡았습니다. 김희안의 아들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초 원안은 7거두가 아니라 9거두였다는데 성제 이시연과 김완규는 끝내 서명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빠졌다고 합니다. 김완규는 1949년 6월 21일 명륜동사가 112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향년 72세로 타계했으며 장례식은 25일 오후 1시 경운동 천도교당 대광장에서 애국단체 연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식장에는 33인 동지 오세창을 비롯해 신익희 국회의장 등 다수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화영 목사가 추도사를 했으며 유해는 이날 오후 2시경 의동으로 향했습니다.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1966년 4월에는 고인의 유해를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해 애국지사 묘역 19번에 새로 묘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제대로 알기로 나는 일본 국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김완규였습니다.